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것도 한국 기술로? 농업과는 거리가 먼 나라가 사막에서 농업을 말한다니 헛소리가 너무 심하군. 여기 아랍에미레이트의 최고위 관료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태도를 바꿔 친구라며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왕립농업개발청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칼리드 빈 자이드예요. 제 조국 아랍에미리트는 전체 국토 중 80%가 사막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황금빛 모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지평선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만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깨가 무거운 자리를 맡고 있죠. 오늘도 두바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잠시 휴식을 가지며 이마에 땀을 닦고 돌아섰어요. 에어컨이 잠시 더위를 식혀주지만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보니 다시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150억 달러예요. 제가 최근 수입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매년 150억 달러가 식료품 조달을 위해 쓰이고 있어요. 제 옆에서 일하는 타리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땅속 물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석유 덕분에 부자가 됐지만 이대로 석유가 고갈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지난달 국왕님께서 먹을거리 안전계획을 발표하시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농사 방법을 반드시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정말 노력했어요. 3년 전에는 네덜란드 물관리 전문가들을, 2년 전에는 미국의 최신 관계 시스템을, 작년에는 스페인의 첨단 온실을 가져왔어요. 모든 계획이 큰 희망을 안고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의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시들거나 너무 비싼 비용 때문에 무너졌어요. 청장님, 미국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타리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최신 온실 기술과 함께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더 큰 장치를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서를 넘겨보면서 예상 비용을 보고 걱정이 됐어요. 또 우리와는 맞지 않아 보이는 시스템이네요. 여기서 쓰려면 상당히 많이 장비를 개조해야겠군요. 그리고 운영 비용도 너무 비싸고요. 이것도 있어요. 타리크가 조심스럽게 화려한 책자를 제 책상 위로 밀었어요. 다음 주 두바이 국제농업 박람회 참가국 명단이에요. 별로 관심 없이 책자를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회사 이름이 있었어요. 한국 첨단 농장 기술? 이게 뭐지? 타리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새로운 사막 농사 방법을 보여준다고 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그들이 사막 농사에 대해 뭘 안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최고의 나라들과 그들의 기술력을 봐왔어요. 유럽, 미국, 이스라엘처럼 오랫동안 농사 기술을 발전시켜온 나라들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한국이라니. 그들이 좋은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멋진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농사? 그것도 사막 농사라고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국왕님께서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살펴보라는 명령에 한국 부스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민지라는 여성과 이도현 박사가 저를 반겨줬어요. 이 박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고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저는 바로 물었어요. 한국에는 사막이 없는데 경험도 없는 곳에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나요? 한국에 사막은 없지만 우리의 강점은 사막 농사 경험이 아니라 매우 힘든 환경에도 맞출 수 있는 능력과 여러 정보를 모아서 활용하는 정확한 농사법에 있어요. 30분 동안 이 박사가 그들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동안 제 관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들의 첨단 농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술을 사용해 환경 정보를 계속 분석하고 모든 조건을 바로바로 조정했어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장치는 기존 장치보다 40%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한국에 우리나라 사막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실험하는 곳도 만들었대요. 그날 밤 모든 선택지를 왕실 회의에 보고했고 의외로 국왕님께서는 한국 제안에 가장 관심을 보이셨어요. 며칠 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티라크, 제가 뭘 하라고요? 그녀가 방금 건네준 여행 일정표를 보고 물었어요. 폐하께서 우리가 시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그곳 시설을 보고 오셨으면 한대요. 타리크가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서 살짝 웃음기가 엿보였어요.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이곳의 공기는 두바이와 정말 달랐어요. 습하지만 훨씬 시원했죠. 멀리 푸른 산들이 보였는데
고향의 황금빛 모래 언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모습들이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이 박사가 공항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빈자헤드 씨.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네, 꽤요. 저는 시차로 인한 피곤함을 감추려고 애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결국에는 우리 사막에서 사용할 기술인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봐야 하는 건가요? 이 박사는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공항에서 차로 이동하면서 대조적인 나라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래된 절들과 반짝이는 높은 빌딩들이 함께 있었어요. 도시 근교에는 농촌 풍경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함께 보였어요. 한국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십 년 만에 정말 놀랍게 변한 나라네요. 제가 말했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예요. 한국전쟁 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 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런 경험이 사막 농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도시와 산업을 세우는 것은 대단하지만 물이 거의 없는 모래에서 먹을거리를 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는 한국 첨단 농장 기술 로고가 크게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시설은 농장보다는 기술 회사처럼 보였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지은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복잡한 데이터가 나오는 컴퓨터 화면이 있는 작업대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몇몇은 흙 샘플을 검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온실 모형의 설정값을 바꾸고 있었어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실제 사막 농사로 이어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작업의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저를 보안문을 지나 넓은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온도가 확 올라가고 공기도 훨씬 건조해졌어요. 안에는 우리 앞에 모래, 돌, 그리고 강한 조명이 있는 사막의 한 조각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희가 만든 아랍에미레이트 사막 재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외곽 사막 지역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흙 구성, 온도 변화, 습도 수준, 심지어 모래 폭풍까지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 열기는 익숙하고 심지어 편안하게까지 느껴졌는데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어요. 인공 사막을 만든 거예요? 이 사업을 위해서요? 이 사업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몇 년 동안 극한 환경 농업을 연구해왔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환경은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에 맞춰진 거지만 우리는 전 세계의 다른 어려운 환경들을 위한 비슷한 설정도 가지고 있어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 박사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사막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특성을 활용해요. 태양 전지판으로 얻은 에너지로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고 환경도 조절해요. 특별히 만든 덮개는 햇빛은 통과시키면서 물이 증발하는 것은 막아줘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컴퓨터 두뇌가 알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수천 개의 감지기가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계속 살피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물, 양분, 빛의 양을 자동으로 맞춰줘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방에 들어갔고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 앞에는 푸른 채소밭이 있었어요. 상추, 토마토, 오이, 허브 등 모두 사막 흙처럼 보이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탐스럽게 잘 익은 토마토를 만지며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 식물들은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사막과 똑같은 조건에서 자라고 있어요. 시스템이 식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속 배우면서 알아서 조절해요. 저는 전문가답게 아직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험실 조건은 항상 현실보다 더 통제돼요. 이렇게 만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사막은 우리가 예상 못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 박사가 쉽게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실제 조건에 배우고 적응하도록 설계됐어요.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수록 더 똑똑해져요. 두바이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어요. 폐학계 한국 시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인상적인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계속되는 의문을 적었어요. 실제로 써보면 어떨지 아직 의문이 많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시험 사업을 할 만큼 충분히 유망합니다. 그들의 기술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혁신은 우리 환경에서 공정한 시험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이제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성공한다면? 만약 우리 사막의 도전에 대한 답이 전통적인 농업 강국들이 아니라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새로워진 이 작은 나라에서 온다면?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라게 됐어요. 한 달 후 많은 한국인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도착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시험 사업의 장소는 두바이에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부터는 끝없는 모래 언덕만 펼쳐져 있죠. 차들이 줄지어 현장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문을 통해 척박한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살기 힘든 환경 중 하나예요. 바로 이런 곳에서 이 기술이 효과가 있는지 증명해야 했죠. 한국 팀이 차에서 내리는데 저는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몇몇은 충격을 잘 감추기도 했지만 모두 눈앞에 놓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는 듯 했어요. 이 박사가 앞으로 나와 눈부신 햇빛을 가리며 서 있었어요.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온도는 벌써 40도에 가까웠어요. 정말 강렬하네요. 그가 사방으로 펼쳐진 모래바다를 둘러보며 인정했어요.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에요. 모래 폭풍을 처음 겪어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이 박사는 진지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극한 상황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대비책을 준비해 두었죠. 그 후 2주 동안 저는 한국팀이 100헥타르의 황량한 사막을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으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양 전지판들이 햇빛을 따라 움직이는 금속 꽃처럼 모래 위에 세워졌고 물관들이 물탱크와 깨끗하게 하는 장치에 연결되어 땅속으로 뱀처럼 이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곳에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돔들이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는 관리시설이 있었어요. 전체 운영을 관리할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있는 세련된 건물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주로 일했고 한낮의 극심한 더위에는 실내에서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우리 사막의 현실에 맞춰 계속 조정해 나갔죠.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해 그들이 얼마나 잘 해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기대치는 낮게 유지했어요. 이론이 실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었고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쉬우니까요. 식물을 심기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이 박사가 2주 차 마지막 날에 알려줬어요. 그는 많이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첫 번째 씨앗을 심는 영광을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제가요? 저는 그냥 지켜보러 온 거예요. 첫 씨앗을 심는 손은 에미리트인의 손이어야 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무릎을 꿇고 작은 토마토 모종을 흙에 심었어요. 그 흙은 특별하게 가공한 사막 모래와 식물이 잘 자라는 거름을 섞은 것이었죠. 모종의 뿌리를 덮으면서 저도 모르게 성장과 풍요를 비는 전통적인 기도를 속삭였어요. 사실 여기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이 박사가 모든 지정된 구역에 씨앗 심기를 마친 후 발표했어요.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24시간 내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초기 결과는 2주 내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약 40일 후 첫 수확 때 이루어질 거예요. 전체 계획에서 보면 짧은 시간인데도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이 실험에는 정말 많은 것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제, 엄청난 돈, 그리고 솔직히 제 명성까지도 걸려 있었죠. 저는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프로젝트들에 묻혔지만 사막 농장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 팀은 매일 소식을 보내왔어요. 시스템 정상 작동, 환경 조절 안정적, 식물 건강 상태 확인 중.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소식은 없었죠. 10일 후 타리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팜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큰 규모의 모래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 팀이 선생님께서 직접 와주셨으면 한대요. 저는 현장으로 급히 갔어요. 도착했을 때는 모래와 먼지의 불길한 벽으로 지평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이미 세게 불기 시작해서 작은 모래알들이 날아와 피부에 따갑게 닿았어요. 이 박사가 관리실에서 저를 맞았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침착했어요. 비상대처 방법을 시작했어요. 외부 태양 전지판은 보호 케이스로 들어가고 있고 재배돔들은 내부 전력으로 전환했어요. 충분할까요? 제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는 폭풍을 보며 물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곳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경험하는 첫 시험이에요. 폭풍이 현장을 덮치자 우리는 관제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으르렁거리는 바람이 다른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창밖의 가시성은 거의 제로가 됐어요. 안에서는 한국팀이 침착하게 작업하며 데이터 흐름과 시스템 상태 보고서로 가득 찬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주 전원 연결이 끊겼어요. 한 기술자가 발표했어요.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외부 온도 센서가 오프라인 상태가 됐어요. 다른 이가 말했어요. 이 박사는 각 스테이션 사이를 오가며 판독값을 확인하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어요. 밖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관제실은 집중된 긴장감의 분위기를 유지했어요. 저는 그들의 침착함에 감명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중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실제 세계의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된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이 시험을 즐기는 듯 했어요. 모래 축적이 돔 섹터 3과 7에서 임계 수준에 도달했어요. 구조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젊은 여성이 보고했어요. 이 박사가 저를 보았어요. 비상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야 해요. 당신네 농장이니 당신이 결정하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비록 속으로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청소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령을 내렸어요. 밖에서 소용돌이치는 모래를 통해 저는 돔에서 기계 팔이 뻗어나와 진동하며 쌓이는 모래를 털어내고 스프레이가 먼지 입자를 잡기 위해 물을 분무하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어요. 폭풍은 6시간 동안 계속된 후 마침내 지나갔어요.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황폐화를 예상했어요. 대신 새로운 모래층으로 덮여 있긴 했지만 구조물은 대체로 온전한 것을 발견했어요. 태양 전지판은 이미 보호 케이스에서 나와 찌는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피해 평가는요? 이 박사가 팀에게 물었어요. 외부 피해는 미미해요. 3개의 태양열 장치가 수리가 필요하고 2개의 외부 센서가 파괴됐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재배 환경은 내내 안정적이었어요. 작물 피해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박사와 함께 돔 중 하나로 걸어갔어요. 안은 시원하고 습했어요. 2주 전에 심은 묘목들은 변함없이 보였고 그들의 인공 세계를 덮친 혼돈을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살아남았네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살아남은 것 이상이에요. 이 박사가 모니터링 화면을 가리키며 정정했어요. 그들은 스트레스조차 경험하지 않았어요. 환경 제어가 폭풍 내내 최적의 조건을 유지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됐어요. 이론이나 통제된 실험실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의 혹독한 현실에서요. 그날 밤 저는 폐하께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시스템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환경적 도전 중 하나에 대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작물 발달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초기 결과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주가 더 지났어요. 저는 며칠마다 현장을 방문했고 매번 식물에서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라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꾸준히 그들의 녹색 잎은 돔. 주변의 황토색과 금빛 풍경과 놀랍게 대비됐어요. 4주차 방문에서 이 박사는 유난히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빈자헤드씨. 그는 저를 재배 돔 중 하나로 안내했어요. 안에 자라고 있는 식물줄 사이에 한 토마토 식물이 눈에 띄었어요. 그 가지에는 몇 개의 작은 녹색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첫 열매예요. 이 박사가 경외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빈자헤드씨. 우리는 당신의 사막에서 먹을 것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작은 녹색 토마토를 경이롭게 살펴봤어요. 그것들은 진짜였어요. 여기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이것은 제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시작에 불과해요. 이 박사가 제 말을 마무리했어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목이 메었어요. 수년간의 실망과 실패한 실험들 후에 이 단순한 토마토 식물 앞에 서 있는 것이 중대한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작은 열매 중 하나를 살짝 만지며 속삭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우리가 다른 많은 이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어마어마했어요. 이 토마토가 여기서 자랄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수입식품에 의존하는 상태가 진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사막 황혼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돔들을 돌아봤어요. 불과 몇 주 전에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을 생각이 스쳤어요. 아마도
우리의 오래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은 사막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막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작물을 심은 지 6주 후, 저는 중앙돔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빨간 껍질은 매끄럽고 단단했어요. 주변에는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량한 사막이었던 곳이 푸르게 변했죠. 드셔보세요. 이 박사가 권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맛이 터졌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데다 무척 신선했어요. 유럽의 최고급 시장에서 먹어본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감탄했어요. 품질이 정말 뛰어나네요. 사막에서 자란 작물은 맛이 특별해요.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조심스럽게 관리하면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맛을 더 좋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 채소들은 5,000km가 아니라 5m만 옮겨진 거예요. 시험 사업은 성공했지만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이 시설은 한국인들의 전문 지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팀이 떠나면 어떻게 하죠? 두바이로 돌아가는 길에 타리크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영원히 머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타리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네요. 우리 농업대학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폐학계 드릴 새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다음날 이 박사에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어요.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진짜 도움이 되려면 우리 사람들이 직접 이해해야 해요. 교육 과정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박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래 머물러야 하고 적합한 학생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전통 농업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 환경공학, 생물학, 인공지능이 섞인 거니까요. 2주 후 저는 30명의 젊은 에미리트 공학도와 과학도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먹을 것을 사왔어요. 창문 너머 돔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서 새로운 농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직접 배워야만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농사를 배워야 하나요? 우리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옛날 방식의 농사가 아니에요. 이건 첨단 농업 기술이에요. 먹을거리를 만드는데 최신 기술을 쓰는 거죠. 이걸 배우는 사람들은 석유를 찾아낸 사람들만큼 중요해질 거예요.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박사의 지도에 따라 배우기만 했지만 몇 주 지나자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한 팀은 물을 더 잘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금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들은 식물에서 증발하는 물까지 다시 쓰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 장치 덕분에 물 사용량이 30%나 줄었죠. 다른 팀은 멀리서도 농장을 볼 수 있는 앱을 개발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물과 영양분을 조절할 수 있게 했죠. 이제 관리자들은 집에서도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팀은 사막 바람에 더 튼튼한 돔을 설계했어요. 우리 지역의 강한 모래바람을 견디면서도 햇빛은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였죠. 이 새로운 디자인은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됐어요. 특히 아이샤라는 학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다른 모든 팀의 작업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물을 언제 얼마나 줄지, 온도는 어떻게 조절할지 컴퓨터가 결정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기 어려워요.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컴퓨터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 있는 화면을 개발했어요. 이 화면에서는 컴퓨터가 토마토에 물을 더 주기로 한 이유, 온실 온도를 낮추기로 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마치 컴퓨터가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훌륭해요. 다음 달에 폐하 앞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때요? 그녀는 놀라 보였어요. 제가요? 왕 앞에서요?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8주 후 폐하께서 방문하셨어요. 한국팀이 기본 시스템을 보여드렸지만 새로운 기능들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설명했어요. 폐하께서는 매우 만족하셨고 다음 단계를 물으셨어요. 시험 농장을 키우고 농업기술연구소를 만들어야 해요.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곳이요. 그날 저녁 이 박사와 함께 해가 지는 걸 보며 이야기했어요. 이 박사님께 사과드릴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오래된 농업 국가들도 모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는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를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가끔은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이 저를 바꿨다는 걸 깨달았어요. 혁신이 어디서 올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거죠. 연구소 확장할 때 조언자로 더 오래 머물러 주시겠어요? 영광이죠. 하지만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자리를 줘야 해요. 그들은 이제 스스로 할 준비가 됐어요. 저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 문제는 여전히 크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첫 토마토가 익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오아시스원이라 불리는 곳의 가장자리에 서서 한때 텅 빈 사막이었던 1000헥타르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돔과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자랑이 되었어요. 처음 시험 운영을 시작했던 농장이 불과 1년 만에 10배로 커졌고 다른 지역에도 두 곳이 더 생겼어요. 정말 빠르게 성장했네요. 이제 운영팀장이 된 아이샤가 말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교육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는 30명의 엔지니어 팀을 이끄는 중요한 리더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죠. 이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는 두바이의 프리미엄 시장과 일부 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첫 해 목표였던 전체 소비량의 5%를 넘어서 이제 1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단 18개월 만에 이 정도 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예요. 처음에는 레스토랑, 호텔 체인 등 고급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를 찾고 있어요. 오늘 폐하께서는 이곳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의 확장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방문하실 예정이에요. 중앙 통로를 따라 걸으며 양옆을 바라보니 직원들이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기 프로젝트 때와 달리 이제 대부분의 직원이 에미리트인이에요. 스마트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거나 농업 기술을 새롭게 배운 전문가들이죠. 이 박사의 팀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도자가 아니라 조언자로서 아랍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물 재활용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중앙 처리 시설을 지나며 아이샤가 말했어요. 예상보다 물 사용량이 30%나 줄었어요. 이 속도라면 추가적인 수자원 공급 없이도 농장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랍에서는 물 한 방울이 땅보다도 귀한 자원이에요. 물을 절약하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샤가 작고 진한 빨간색 딸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강렬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거의 사탕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말 놀라운 맛이네요.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환경에 맞게 사막 루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잠시 후 폐하께서 여러 장관들과 해외 귀빈들과 함께 도착하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의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였죠. 이 나라들도 아랍에미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설을 안내하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드렸어요. 폐하께서는 비용, 확장 가능성, 자원 효율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1년 전이라면 걱정스러웠겠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견학을 마치며 폐하께서 물으셨어요. 직접적인 식량 생산 효과 외에도 현재까지 600개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원 산업까지 포함하면 400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도 생겼고요. 농업기술연구소에서는 첫 학급 200명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스마트팜 관련 직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아이샤가 나서서 전망대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저조차도 놀라웠어요. 우리 시설 주변으로 약 1km에 걸쳐 얇은 녹색띠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막 모래 위에 자연식물이 자라고 있었죠. 우리는 이 현상을 헤일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냉각 시스템에서 나온 습기와 시설이 만들어낸 미세기후 덕분에 원래 사막 속에서 잠자고 있던 씨앗들이 발아한 거예요. 이 식물들은 원래 여기 있었지만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생명은 길을 찾는다. 사우디 장관 중 한 명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행사가 끝난 후 폐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소. 3년 안에 아랍에미레이트 전역에 5개의 대규모 스마트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오. 그리고 자네에게 이 모든 것을 총괄할 국가 식량 안보 당국의 수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오.
그날 저녁 저는 팀을 모아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팜을 운영한 지 1년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폐하께서 국가적 확장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하셨습니다. 앞으로 5개의 스마트팜 센터를 아랍에미레이트 전역에 더 짓게 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시설을 거닐며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우리 환경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전통적인 농업 강국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스마트팜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첫 수확을 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대응 회의 무대에 서 있어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극심한 더위와 가뭄,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때 식량의 90%를 수입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60%로 줄었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뜨겁고 척박한 땅이죠. 바뀐 건 우리가 사막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대 뒤 거대한 화면에 스마트팜 네트워크 사진이 떠올랐어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는 7개의 대규모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고 사막 한가운데 반짝이는 오아시스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과 맞서 싸우는 대신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기술,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기반 농업을 활용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이들과 같은 회의적인 시선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었습니다.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요.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는 이도현 박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머리는 예전보다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각국 대표들이 다가와 파트너십을 논의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미 스마트팜 모델을 도입했고 이제 요르단, 이집트, 말리, 호주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 박사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걸었어요. 5년 전 첫 만남에서 서로를 경계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깊은 신뢰를 쌓은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문득 몇 년 전 농업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박람회 책자를 저에게 일부러 보내셨죠. 왜였어요? 이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바이에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려면 칼리드 빈자이드를 설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확신했죠.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을 설득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스마트팜 혁명을 가장 앞장서서 홍보해 온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직접 경험한 뒤에는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제 편견을 깨주신 것에 대해요.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